그 미적분과 확통의 차이는 뭐냐면 미적분은 접근법이 많은데 확통은 접근법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꼼꼼하게 잘 세야 돼. 그게 차이야. 꼼꼼하게 잘 세는 게 뭔지를 이제 좀 수능특강이 좀 더 쉬운 편이니까 수능특강을 하면서 집에만 가기 바쁘구만. 저 충전기도 안 갖고 가고 저 학원에 충전하러 와요. 이거 보면서 이제 아 이렇게 세는구나를 좀 알아야 돼. 수능강의 예제 유제도 꼭 풀어. 거기도 문제가 그렇게 엄청 쉽진 않아. 아까 미적분 애들도 그 예제 유제 질문 많이 했어. 예제 유제 풀었어? 거기도 문제가 엄청 쉽진 않다고. 네, 질문 합시다. 예? 레벨 3, 3. 레벨 3, 1, 2는 했다는 거요? 오, 잘했는데. 질문. 근데 저 레벨 3가 안 들어. 왜요? 시간이 그럼 그 레벨 2까지는 질문 없어요? 수 네. 7, 8 레벨 3 처음 하는데 그 정도면 매우 양호한데? 이거 좀 인강 봤어?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단원 제목이 여러 가지 순열인데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순열하고 좀 다른 게 이제 원순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중복순열 이렇게 세 가지거든. 그래서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7번이 원순열인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인지 중복순열인지. 왜냐면 문장을 읽고 문과 쪽에 가깝다 보니까 말이 많으니까 그 말을 보고 그 긴 지문을 보고 내가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해.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서로 다른 종류의 6개의 공을 서로 다른 종류의 4개의 상자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봐. 서로 다른 이 멘트를 봐봐.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종류의 상자에 넣어. 그게 제일 쉬운 거야. 알겠지? 그게 제일 쉬운 거라고.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상자에 넣는 게 가장 쉬워. 서로 다른 공을 같은 상자에 넣거나 같은 공을 서로 다른 상자에 넣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어려워져.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왜냐하면 공도 같거나 다르거나 상자도 같거나 다르거나 토탈 4가지 케이스겠지. 그 중에 다른 거에 넣는 게 가장 쉬워. 왜? 남 신경 안 써도 돼서. 그렇지? 그래서 그게 일단 제일 쉽다라는 걸 일단 생각하면서 봐야 돼. 아, 다른 거에 넣는 게 가장 쉽구나. 네. 상자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와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의 합은 2이다. 공이 들어있는 상자의 개수는 3개다. 그러면 상자는 4개라니까? A, B, C, D라는 상자 4개인데 공이 들어있는 상자는 3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야. 선택하는 거야. 정답은 없어. 말 그대로 경우의 수잖아. 경우의 수니까 네가 지금 오랜만에 하거나 처음 하는 상황이면 네가 생각한 풀이랑 해설의 풀이도 꼭 봐. 그리고 내 풀이도 보고. 그래서 내 풀이가 가장 좋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3가지 풀이 중에서 가장 괜찮은 풀이를 선택을 해야 돼. 그렇지? 문제 조건이 조금씩 바뀌더라도 해설이 제일 좋을 때도 있고 아니면 네 풀이가 제일 좋을 때도 있어.
근데 그건 꼭 물어보면 좋아. 단기간에 실력이 늘려면 아니면 결국 늘려면 실력이 늘려면 너희가 풀었는데 만약에 너무 복잡하게 풀었어. 그럼 물어봐야 돼. 답은 나왔어도 너희가 나한테 물어봐야 돼. 저 이렇게 일일이 다 했는데 맞나? 그럼 나도 예를 들면 나도 그렇게 했어. 너가 다 했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냥 원래 그냥 복잡하구나. 근데 대부분의 수능의 30번, 29번은 그냥 너가 다 해서 다 세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빨리 뭐 한두 줄에 푸는 건 없어. 그건 이제 3점짜리 같은 경우는 이게 한두 줄에 끝나는데 4점짜리 같은 경우에 우리 아까 미적분 시간에 했지만 확통 배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8문제거든? 2, 3, 3, 3, 3, 4, 4, 4야. 여기는 대부분 다 그냥 노가다 해서 다 경우 나와서 일일이 다 무식하게 세는 게 최근 트렌드야. 여기는 뭐 한두 줄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여기는 다 케이스 나눠서 뭐 예를 들면 공이 혼자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이럴 때 해서 다 세는 거야. 최근에 계속 그렇게 돼. 한 3, 4가지 케이스 나눠서 그냥 다 노가다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출제하고 있으니까 세면서 내가 빼먹는 게 없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잘 들여두라고. 일단은 나라면 이렇게 풀 거야. 공이 들어있는 상자의 개수가 3개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A와 B가 들어있는 공의 개수의 합은 2개네. 그러면 내가 공이 들어있는 거니까 여기 2개, 빵개, 1개, 1개, 빵개, 2개 이렇게 하겠지.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요거랑 요거의 개수는 똑같겠구나. 그때 답은 똑같지. 왜냐면 첫 번째 케이스가 10개면 세 번째 케이스도 10개겠구나.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할 거라고. 그럼 요거 해보면 이제 공이 들어있는 그 주머니는 3개라고 했으니까 여기 공이 들어있어야 돼. 근데 공이 이제 남은 게 몇 개야? 공이 4개잖아. 토탈 6개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빈 공은 여기만 빈 주머니 여기니까 여기는 4개가 남았으니까 3, 1, 여기가 2, 2, 1, 3이겠지. 이렇게 세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세든지 아니면 마음대로 넣으라고 한 다음에 전체에서 몰린 경우를 뺄 거야.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를 선택하는 거야. 뭐 C에 다 들어갔거나 아니면 D에 다 들어간 경우를 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해보면 내가 첫 번째 경우는 6개의 공 중에 어떤 2개가 A에 들어갔냐를 먼저 하겠지. 그래서 이 놈을 내가 6C2를 잡을 거야. 6C2를 먼저 잡을 거야. 그 걔네 둘은 어느 한쪽에 몰리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1, 3번을 어차피 똑같이 할 거면 그냥 곱하기 2를 해도 되니까 둘 중에 한 군데에 몰렸다 해봐. 이건 A 아니면 B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안 할 거야. 이걸 했으니까 A 아니면 B에 6개 중에 2개를 뽑아서 그걸 A 아니면 B에 A에 2개를 다 넣었다 그러면 B는 비어있는 거고 B에 다 넣었다 그러면 A는 비어있는 거고 요런 처음에 그 큰 틀 흐름 있지. 그 흐름을 연습을 해야 돼. 그 흐름을 연습해야 돼. 그럼 그런 걸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쳐. 이제 공 4개 남았지? 4개한테 너 C에 들어갈래? D에 들어갈래? 4개 공한테 그럼 2가지. 두 번째 공한테 너 C에 들어갈래? D에 들어갈래? 2가지. 2에 4 승에서 C에 다 들어간 경우 1가지, D에 다 들어간 경우 1가지. 이렇게 하시다. 그러면 6C는 15거든. 15 곱하기 2 하면 30. 30에다가 요건 16에다 이거 14. 420인가? 그 다음에 요 경우는 2번의 경우는 6개의 공 중에 2개를 꺼냈다며. 6개 공 중에 2개를 꺼냈어. 그 다음에 그 공한테 네가 A 갈래? 네가 A 갈래? 이 100 하는 거지. 이건 A, B 배열하는 거지. A, B 배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게 아니야. 왜?
빈 공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빈 주머니가 있어야 되잖아. 빈 주머니가 있어야 되지. 빈 주머니가 있어야 되니까 둘 중에 누가 비어 있냐 이거. 누가 빈 주머니냐. 그럼 나머지 빈 주머니 골랐으면 나머지 다 때려 넣으면 되잖아. 이건 얼마? 60 하면 15였지? 15에다 4 했으니까 60. 더하면 480.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해설도 보고, 애플도 보고, 그리고 이제 나는 저렇게 안 했는데 나오던데요? 또 다른 것도 그렇게 또 다 나오던데 하면 그걸로 하세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수원이나 수투나 미적분 같은 경우는 어떤 풀이가 거의 그 한두 개로 정해지는데 이쪽 단어는 확통 쪽은 만약 네 사람이 풀었다는 네 가지 풀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만의 어떤 그 좀 입장을 정리하는 게 좋죠. 뭐 어떤 게 풀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좀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풀겠다. 8번 그림과 같이 같은 종류의 접시 6개가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 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각 변에 2개씩 놓여있다. 그림 거기 나와 있죠.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공 6개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접시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각 접시에는 공을 1개씩 담는다. 그러니까 매우 쉬운 거지. 그러니까 쉬운 거야. 왜? 아까처럼 공이 어디에 몰리거나 어떤 주머니 안에 공이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거나 하면 짜증난다니까. 근데 접시 6개에 공이 그냥 하나씩 6개가 하나씩 나누어서 들어가니까 쉬운 편이라고. 몰리거나 안 몰리거나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해돼? 각 변에 놓인 2개의 접시에 담은 공에 적혀있는 수의 곱은 모두 짝수다. 그러면 짝수 몇 개야? 짝수가 몇 개냐고. 3개. 홀수 3개. 근데 같은 변 쪽에 있는 곱이 모두 짝수여야 되니까 얘는 홀수끼리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잖아. 홀짝, 홀짝, 홀짝. 그러니까 쉬운 거야. 만약에 짝수가 더 많아서 짝짝도 될 수 있거나 뭐 이렇게 홀수 2개, 짝수 4개다 그러면 더 짜증나는 상황이 돼. 왜냐면 그러면 어딘가에는 짝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홀짝 이렇게 서로 커플이 돼서 그냥 한 변당 하나씩 짝져서 들어가면 되니까 쉬운 편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여기는 잘 바꿀 수 있지. 여기도 잘 바꿀 수 있지. 여기도 잘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일단 수를 먼저 135를 3개의 덩어리로 나누는 건 쉬워. 그냥 135 부르는 순간 3개의 조가 각 홀수가 각각의 조장이 됐잖아. 각 조의 조장이 됐지. 그럼 246이 어디 들어갈 거냐를 고르면 되지. 246이 어디 들어갈 거냐. 그러면 246이 2가 나 여기 갈래 아니면 여기 갈래 이게 싸우겠지. 그러니까 홀짝 매칭하는 경우가 홀짝을 매칭하는 경우가 몇 가지야? 3팩이야. 홀짝 이렇게 홀짝 매칭하는 경우 홀짝 이렇게 매칭하는 경우가 3팩이야.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1, 4랑 4, 1은 다른 거지. 왜? 위치가 다르잖아. 내가 1의 왼쪽에 있는 거랑 1의 오른쪽에 있는 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2의 3천. 이건 뭐야? 홀이랑 짝이 각 조마다 바꾸는 경우.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이게 일렬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 원순열이잖아. 원순열이니까 원순열은 요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볼 거 아니야. 이 덩어리가 이렇게 돌렸을 때 똑같잖아. 예를 들면 내가 그 중에 하나를 해볼게. 1, 4 예를 들면 1, 4 여기는 2, 3 여기는 6, 5라고 해볼게. 이렇게 일단 배치를 해놨어. 근데 그거를 내가 요걸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다면 문제에서 회전시켜서 요게 요 자리로 갔어.
고개를 돌려서 봐도 돼. 그러면 1,4가 여기로 왔으니까 1,4가 됐지? 1의 오른쪽에 4니까 1의 오른쪽에 4, 6의 왼쪽에 5, 5의 오른쪽에 6, 5의 오른쪽에 6 이렇게 돌려서 2의 오른쪽에 3, 2, 3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해가 돼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지? 이게 한 번 더 이동해도 똑같지? 그지? 1, 4 그 다음에 5의 오른쪽이 6 그 다음에 2의 오른쪽에 3 원순이니까 일단 3팩으로 배열한 다음에 3으로 나눠서 원순열 세 개가 똑같으니까 끝. 이해돼요? 1번 레벨 3의 1번 문제 좀 읽어봐요. 왜냐면 이게 확통은 미적분은 내가 레벨 3 몰라도 어쩌고 뭐라고 이렇게 안 하는데 확통은 레벨 3도 해야 돼. 기대치가 달라. 미적분은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미적분은 한 3개 틀려도 문제가 안 돼. 아까 2, 3, 3, 3, 3, 4, 4, 4잖아. 4, 3개 다 틀려도 문제가 안 되는데 확통은 4 하나를 틀리면 확 바뀌어. 4, 4, 4에서 3개 다 틀리면 되게 심각해지는 거고 2개 틀리냐 1개 틀리냐에 따라서 완전 입장이 바뀌기 때문에 얘는 레벨 3도 해야 돼. 다 맞추라는 게 아니라 다 풀어보려고 시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레벨 3니까 어렵겠지 이러지 말고 확통은 다 해야 돼. 그게 좀 차이야. 미적분과 확통의 차이. 1번 1부터 7까지 숫자가 7개라서 좀 다행인 거야. 6 이상이라서 쉬워. 6 이상이 아니라 이것도 만약에 7 이상이다 그럼 문제가 확 어려워져. 얘도 7 이상이다 그럼 난이도가 확 뛴단 말이야. 확 뛰는데 6 이상이라서 그렇게 빡세진 않아. 그러면 6 이상이 돼야 되니까 내가 제일 여기서 쫄리는 사람이 누구겠냐? 1부터 7까지 중에서 야 양옆에 다 합쳐서 6 이상이 돼야 되는데 가장 쫄리는 애가 누굴까 지금 현재? 응? 가장 쫄리는 애가 누구야? 7에 왜 쫄려? 7은 내가 이미 나 혼자 있어도 6 이상인데 왜 쫄려? 불안한 애가 누구냐고. 누가 가장 불안하겠냐? 1이 제일 불안하지. 제일 작으니까. 숫자가 내가 7이면 내 옆에 아무나 와도 6 이상 된다니까? 그러니까 쫄리지가 않지. 왜냐면 6 미만이 아니잖아. 6 이상이니까 제일 숫자가 작은 놈이 쫄리겠지. 나 6 이상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을 졸이는 게 1이지. 그 다음 마음을 졸이는 게 2겠지.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돼. 그냥 푸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 돼?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그래서 1을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냥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라고. 그치? 그래서 1의 옆에 양옆에 6 이상이 되려면 어떤 놈들이 와야지 돼? 5 이상이 되는 놈이 와야 되지. 5 이상이 되는 놈은 2의 여기 파트너가 여기 올 수 있는 놈이 누구냐 하면 5, 6, 7 중에 5, 6, 7 중에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인 이유는 왜 쉽냐? 이게 왜 쉽냐면 처음부터 그건 알 수가 없고 만약에 1 옆에 5, 6이 왔을 때랑 이게 숫자가 4개 남았지? 1 옆에 5, 7이 왔어? 또 4개가 남았지?
다음에 1 옆에 6, 7이 오겠지?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어려운 문제는 언제 어렵냐면 이때에 10개인데 이때에 12개고 이때에 13개. 그러면 어려운 문제야. 근데 얘는 이때에 10개, 10개, 10개야. 그래서 그냥 하나 구해서 곱하기 3을 하면 돼. 그걸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라고. 해보니까 안 거야. 그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 똑같은 상황인지 다른 상황인지, 그래서 일일이 내가 다 일일이 카운트를 해야 되는지. 네. 포인트가 달라.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가 미적분이랑 좀 접근하는 게 다르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우리 수투나 미적분 함수 단원에서는 이때의 경우랑 이때의 경우랑 이때의 경우가 같을 리가 없어. 예를 들면 수투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아 여기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만나든지 뭐 이거랑 다르지. 그냥 다른 경우잖아. 곱하기 3이랄 게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수투나 미적분에서는 이게 곱하기 3이라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냥 다 달라. 근데 여기는 같을 수도 있어. 그래서 같으면 곱하기 3을 하면 된다. 남은 숫자가 뭐지? 1, 5, 6을 갖다 썼어. 그 남은 숫자가 뭐야? 남은 숫자가 뭐지? 1, 2, 3, 4, 7이지. 그런데 옆에 이웃한 놈의 합이 6 이상이 되어 있다니까? 그럼 7의 양옆에는 아무 놈이나 와도 되지. 4의 옆에는 제일 작은 2가 와도 되잖아. 3일 때 누가 오면 문제가 생겨? 2가 오면 문제가 돼. 이것도 역시 늘 뭘 생각해? 제일 작은 놈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 지금. 제일 작은 놈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 기준을 뭘로 하고 있냐를 생각하니까 기준을 누구로 하는지를 생각해. 얘를 기준으로 했으면 그 다음에 쫄리는 애는 얘지. 누가 쫄리느냐를 생각하려니까 누가 불안한가? 2가 불안하지. 2가 불안하다고. 나 6 안 넘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옆에 누가 있으면 안 돼? 2와 3이 붙어있는 경우를 뺄 거야. 이거를 제외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1, 5, 7이 쓰였으니까 누가 남았어? 2, 3, 4, 6이 남았는데 다른 애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옆에 3이 오면 안 돼. 그래서 요 놈을 제외할 거야. 1, 6, 7이 쓰였어? 또 누가 남았어? 2, 3, 4, 5가 남았다? 2, 3이 붙어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3을 할 거야. 상황이 다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는 2, 3도 안 되고 3, 4도 안 됩니다. 그럼 그 가지수가 다르겠지? 여기 10개, 여기 10개, 여기 뭐 15개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대칭적인지 상황이 대칭적인지 비대칭인지를 카운트하는 게 중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나는 아까 원소절은 두 가지인 거 알아? 하나는 아까 전체 직수녀를 이 돌릴 수 있는 회전수만큼 나누는 거. 아까 3팩 나누기 3이었지? 그렇게 카운트하는 방법이 있고 원소녀는 또 하나는 그냥 하나를 고정시켜놓고 원소녀 못 돌리게 고정시켜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세는 방법도 있어. 지금은 1일 카운트 기준 잡았으니까 1을 여기 딱 박아놓고 고정시킬 거야. 나머지만 신경 쓰면 되네? 그치? 나머지만 신경 쓰면 되지? 그럼 이걸 볼게. 1의 양옆에는 6, 7이 오지? 1의 양옆에는 6, 7이야. 그러니까 1의 양옆에는 6, 7이니까 얘는 2팩이야. 이건 6과 7이 자리를 바꿀 수 있어. 그럼 여기서는 5랑 7이 자리를 바꾸겠지? 여기서는 5랑 6이 자리를 바꾸겠지? 어차피 곱하기 3을 할 거니까. 이해가 돼? 거기서 7을 바꿔. 그러면 1, 6, 7은 자리가 고정돼 있지. 1, 6, 7은 끝. 세팅 끝이야. 그 다음에 2, 3, 4, 5인데 아까 말했잖아. 2, 3, 4, 5를 나열하는데 2, 3이 붙어있는 경우를 뺄 거라고. 2, 3, 4, 5 전체에서 2, 3, 4, 5, 2, 3이 붙어있는 경우. 이걸 한 덩어리로 볼 거면
3팩 곱하기 이해돼? 요게 바로 2, 3이 붙어있는 경우다. 2, 3이 붙어있는 경우. 이웃한 경우. 2, 3 붙어있으니까 3팩이지. 그걸 뺄 거라고. 2, 3이 붙었으니까 한 덩어리 하나, 둘, 셋, 3팩이고 2, 3이 자리 바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팩을 하나 뺄 거라고. 근데 그런 경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할 거다. 레벨 3 치고 쉬운 거야. 한 줄로 나왔잖아 답이. 쉬운 편이라니까. 이해돼요? 2번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5개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의 자연수 중 홀수의 개수는 홀수의 개수래. 홀수의 개수니까 홀수의 개수라는 건 내가 맨 끝에가 홀수라는 거야. 맨 끝에 홀수야. 근데 2, 3, 4, 5, 6이니까 홀수는 3하고 5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3. 첫 번째는 3, 두 번째는 5. 여기 5부터 먼저 할게요. 5가 더 간단하거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홀수라서. 홀수라서 끝이 홀수여야 돼. 끝이 홀수야. 근데 그럼 이제 홀수를 박아놨으니까 다 조건을 봐봐. n이 홀수면 n은 선택되지 않거나 n번 이상 선택한다. 지금 5가 왔지? 5가 왔으면 5는 몇 번 되는 거야? 5는 없거나 빵번이거나 아니면 5번 이상. 5번 이상. 근데 5자리 수인데 이미 5가 왔잖아. 그러니까 빵번은 안 되지? 5가 이미 왔잖아. 5가 5번 이상이니까 5 밖에 없지 않아? 5 한 가지 이거밖에 없어. 이해가 돼? 네. 3은 거기 문제 조건 보면 3은 안 오던지 아니면 3번 이상 3번 4번 5번 이렇게 오던지 하라는 거야. 이해가 되니? 빵번인 경우는 3이 빵번인 경우는 없어. 이미 3이 왔잖아. 이것도 불가능하지. 3이 일단 왔으니까 3이 5번인 경우도 한 가지지. 3이니까 한 가지. 이거 쉬워. 이거나 없어. 3이 3번 온대. 첫 번째 3이 3번 온다는 얘기는 3이 한 번 왔으니까 3이 2번 와야 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기는 고정이야. 여기는 고정. 왜 홀수니까. 여기는 바꿀 수 있지. 근데 여기 오는 게 어떻게 오냐면 이 둘이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 수이 똑같을 때랑 다를 때로 나눠져요. 그게 제일 편해. 같을 때랑 다를 때로 나누라고 쟤를. 그러니까 얘를 이런 꼴 아니면 이런 꼴 이렇게 나누는 거야. 고정이니까. 이해돼? 그럼 이제 홀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홀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우리가.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3이 4번이니까 3, 그 다음에 3, 여기 하나. 이건 뭐 아무거나 오면 되니까. 됐어요? 이렇게 크게 우리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눠봐야 돼요. 이 두 가지는 했으니까. 그지? 요 경우를 볼게. 그럼 이제 우리가 홀수에 대해서만 지금 쳐다봤잖아. 그럼 나 조건을 봐. 짝수일 때는 어떠냐 봐야 돼. 짝수일 때는 어떻대? 역시 빵번 오거나 2분의 n번 이하 선택한대. 이하야. 이번에 이상이 아니라 2번. 그러니까 2는 뭐야? 빵번이거나 아니면 어떻다는 거야? 한 번 이하. 2는 없거나 한 번. 4는
빵번이거나 2번 이하. 6은 빵번이거나 3번 이하. 어차피 3번 올 일은 없어. 그지? 그럼 요 경우는 그냥 다른 거니까 2, 4 와도 되고 4, 6이 와도 되고 2, 6이 와도 되지.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3, 3, 2, 4, 3, 2, 6, 3, 4, 6, 3 이렇게 오고. 이건 고정이. 그지? 그럼 쟤는 여기 배열하는 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지? 응? 4팩 나누기 2팩. 여기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곱하기 3. 30. 얘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얘는 이렇게 줄 설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줄 서는 경우를 나눈 거야. 요놈은 얘기는 2만 못 와. 2는 한 번만 오라 했으니까 안 오거나 한 번 오던가.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3, 3 4, 4, 3이거나 3, 3 6, 6, 3이 고정. 이게 그 얘는 4팩 나누기 똑같은 게 두 개씩 있으니까 여기 12. 그럼 요 경우는 여기에는 한 번이니까 2도 올 수 있고 4도 올 수 있고 6도 올 수 있지, 그지? 그래서 3, 3, 3, 3, 3, 2, 3, 3, 3, 3, 4, 3, 3, 3, 3, 6, 3. 다 가능하지. 여기 고정이고, 그지? 여기 올 수 있는 건 일단 4팩 나누기 3팩이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가지. 그래서 원하는 답은 요거 하나 1 더하기 1 36 12 12에서 60이다. 생각보다 그렇게 빡센 문제는 아니다. 레벨 3 치고는 문제 자체 쉽다는 게 아니라 레벨 3 치고는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3번은 이런 것처럼 뭔가 딱 몇 개 해보다 보면 바로 확정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좀 어려워. 3번. 3번이 만약에 3월 모의고사 나왔다 그러면 아마 너희들이 약간 틀릴 확률이 높아. 이걸 지금 겪어보지 않고 3월 나왔다 그러면 아마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해됐어요? 2번까지? 그러니까 나 조건으로 네. 저렇게 네. 나 조건이 요거잖아요. 나 조건이. 저걸로 그 경우에 그치. 왜냐면 다 3번 이하, 2번 이하, 1번 이하니까 두 개 달라야 되니까 2, 4도 되고 2, 6도 되고 4도 되고 3이 3번이니까 여기 무조건 5는 한 번 올 수가 없잖아. 안 오던지 5번 와야 된다니까. 5는. 그러니까 여기는 5는 못 와. 그 다음에 여기가 똑같으면 2는 2번 못 오잖아. 그러니까 4, 4, 2, 6밖에 없다. 여기 똑같은 모양이니까. 3이 3번 오면 여기 숫자 하나 남았잖아. 3, 3, 3, 2, 3, 3, 3, 3, 4, 4, 3, 3, 3, 6, 3. 한 번은 3번은 그러니까 첫 줄 스타트가 중요한데 2, 3, 4, 5, 6에서 2, 3, 4, 5, 6을 가래. 2, 3, 4, 5, 6에서 2, 3, 4, 5, 6을 가래. 2, 3, 4, 5, 6에서 2, 3, 4, 5, 6을 가는 함수래. 근데 F2랑 F3이 6의 배수예요. 네.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는 3개. 치역은 가, 나, 치역은
원소는 3개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세봐야 돼.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할까? F2랑 F3을 곱했는데 6의 배수래. 그럼 어떻게 해? 여기 배수되는 지역의 경우.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당연히 그래야지. 왜냐면 6의 배수를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그냥 곱하래네. 그냥 곱하래네. 그치? 그냥 곱하는데 6의 배수가 되네. 근데 여기서는 뭐가 없어?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없어. 1대1 함수라는 말도 없어. 1대1 대응이거나 1대1 함수라는 말이 없으니까 둘이 같아도 돼. 달라도 돼. 그러니까 같냐 다르냐를 나눈 거야. 누구랑? F2랑 F3이. 이제 F2랑 F3이 같으냐 다르냐를 나눌 거라고. 그래서 F2랑 F3이 같을 때랑 F2랑 F4가 다를 때를 나눠서 풀 거야. 연습 좀 하다 보면 계속 비슷한 문제들이 나와서 그 다음부터 별로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가 이제 좀 방향성을 잡는 게 좀 쉽지 않아. F랑 F이 같을 때랑 다를 때를 나눈 거야. 알겠죠? 그럼 F2랑 F3이 같대, 둘이 같대. 근데 6의 배수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궁금한 건 뭐야? 6의 배수래. 그 다음에 궁금한 건 뭐냐? 같으냐 다르냐 했는데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여야겠어?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여야 되냐? 곱한 게 6의 배수라고 하니까 그 다음 뭐가 궁금해야겠어? 어? 6의 배수니까 뭐가 궁금해? 곱한 값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야. 응? 봐봐.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스터디 주제가 봐봐. 너무나 본질적인 질문이야. 오늘 스터디 주제가 예를 들면 BTS에 관한 얘기라고 쳐. 그럼 뭐가 가장 궁금하냐? 오늘 스터디를 하는데 BTS에 대해서 스터디를 한대. 그럼 가장 뭐가 궁금하냐? 뭐가 가장 궁금해? 멤버. 아니지. BTS가 오냐 안 오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니냐? 오늘 스터디를 하는데 갑자기 깜짝 카메라로 BTS가 들어와. 그러면 심장이 터질지도 모르지. 근데 그냥 BTS에 관한 내용만 회의를 한대. 그럼 그냥 뭐 그래도 물론 좋지만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큰 거 아니야? 6의 배수여야 되는데 6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6의 배수라며. 그럼 6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 BTS에 대한 회의를 한다면 BTS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듯이 6의 배수냐 아니냐 그러면 6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왜? 6이 있으면 나머지는 6이 아니어도 돼. 6과 관련이 없는 놈이어도 된다고. 그런데 6이 없으면 둘이 힘을 합쳐서 6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6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당연히 뭐에 대한 회의다 그러면 그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그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그게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라니까. 그러니까 6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라니까. 그랬잖아. 어떤 아이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아이돌이 있냐 없냐 없이 그냥 노래만 듣는다 그러면 뭐 좀 감동이 반으로 줄지. 근데 한 명이라도 와봐 그러면 우와 이러겠지. 뭐 여기에 온다고? 뭐 이러고. 그러니까 6이 있느냐 F2도 F3도 6이거나 그지? 근데 F2도 F3도 6이 아니래. 근데 숫자의 범위가 2, 3, 4, 5, 6이 아니라 2, 3, 4, 5, 6이 아니라
만약에 한 10, 뭐 20까지 갔어. 그러면 너랑 나랑 같은 숫자를 택했는데 우리 둘이 6이 아니어도 곱해서 6이 될 수 있어. 언제? 한 20까지 선택했다고 치면. 똑같은 수인데 곱해서 6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언제야? 4, 4, 4, 4. 언제? 20까지 있어 여유가. 6의 배수야. 어. 4. 4고 4면 6의 배수야? 아. 똑같다니까. 똑같은 얘기하네. 응? 어떤 수야? 12지. 12, 10이면 6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6의 배수 그러면 그 6의 배수 자체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야. 한 놈이라도 6의 배수가 있으면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불가능해. 이거는 불가능해. 왜? 6까지밖에 선택을 못하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야. 나머지는 곱해도 6의 배수가 되지 않아. 2 곱하기 2 안 되고 3 곱하기 3 안 되고 4 곱하기 4도 안 되고 5 곱하기 5도 안 돼. 얘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저 경우밖에 없어. 여기는 다르니까 이제 우리는 카운트를 하면 되잖아. 곱해서 다른 건데 6이 되는 경우는 6의 배수 되는 경우 뭐 있어? 뭐 그냥 오름차수 세. 이거 여기서부터 카운트를 어떻게 셀 거야? 이제 오름차수 할 거야. 오름차수는 셀 거야. 그래서 F2랑 F3 순서 싸움을 보면 얘가 2면 안 돼. 다른 거라 했으니까 2, 3 되지? 응? 이렇게 세볼 거야. 2, 3 되지? 2, 4 안 되고 2, 5 안 되고 2, 6 되지? 3일 때는 3, 2는 어차피 이건 3, 2랑 똑같으니까 그럼 그냥 무조건 오름차수만 셀 거라고. 줄어드는 건 안 셀 거라고. 3 안 되고 3, 4 되지? 3, 5 안 되고 3, 6 되죠? 그 다음에 4로 출발하면 뭐밖에 없어? 4, 5 안 되니까 4, 4 되고 4, 6밖에 없지? 5로 출발하는 경우에 5, 6 그래서 6, 6은 안 되지. 왜? 6, 6은 저기 있잖아. 다른 놈이네. 일단 요렇게가 가능해. 자리 바꿀 수 있지. 다 나중에 자리 바꿀 거야. 알지? 바꾸는 것까지 고려할 거야. 왜? 문제에서 뭐 누가 누구보다 커야 된다는 말은 없었잖아. 이렇게 다 되는 거죠. 그지? 이렇게. 왜냐면 문제에서 증가함수란 말도 없고 1대1 대응이란 말도 없고 아무 멘트도 없으니까. 그래서 요 경우랑 요 경우 두 가지를 보면 돼요. 큰 틀을 이렇게 짜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큰 틀을 짜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F2랑 F3이 6이야. 그러면 F2랑 F3이 6이니까 F2랑 F3이 둘 다 6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몇 개 남았어? 4, 5, 6이 남았잖아. 근데 4, 5, 6이 2, 3, 4, 5, 6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치역의 원소가 3개래. 6 말고 2개를 무조건 선택해야 돼. 6 말고 2개를 선택해야 된다고. 4, 5, 6에서 6 말고 2개를 선택해야 돼. 그지? 그러면 어떻게 선택할 수 있냐 이거야. 4, 5, 6이 선택을 하는데 6 말고 2개를 추가로 선택해야 돼. 그지? 그런데 얘가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거야. 그러면 F4, F5, F6 중에 또 누가 있냐가 궁금해? 6이 있냐가 궁금해야 된다니까? 6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6이 있냐가 궁금해야 돼. 6이 있냐 없냐. 여기서 얘도 6이고 얘도 6이고 얘도 6이면 답이 안 된다니까? 치역의 원소가 3개여야 된다니까? 이 중에 만약에 6이 있다면 6으로 간 놈은 몇 명이야? 6 선택한 놈 몇 명이야? 한 명이어야 되지. 한 명만 6을 선택해야 되고 나머지는 6이 아닌 놈을 선택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얘는 6 알파 베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던지 이해가 돼? 이렇게 가던지 아니면 F4, F5, F6은 6을 선택 안 했대. 6을 선택 안 했대. 6을 선택 안 했으면 이 셋이 어떻게 선택해야 돼? 알파, 알파,
베타 이렇게 선택해야 돼. 이해가 돼요? 저렇게 선택해야 되는 거 이해돼? 여기 나중에 곱하기 2 할 거니까 이것도 그냥 하고 나중에 곱하기 2 하면 되지. 왜냐면 나머지 원소까지 곱해서 몇의 배수냐는 필요 없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마음대로 선택하면 돼. 그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F4, F5, F6은 이제 하나만 추가적으로 선택하면 되잖아. 하나만 추가적으로 선택하면 돼. 하나만 추가적으로 선택하면 되는데 2, 3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만 추가적으로 선택하면 되는데 내가 그 나머지 세 번째 알파, 베타, 감마 중에 지금 두 개를 이미 선택했다니까? 두 개 선택해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하나만 추가적으로. 그럼 만약에 이렇다고 해보자. 이렇다고 해보자. 그러면 2, 3은 둘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어. 아니면 둘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식으로 쓰는 거야. 2, 3, 2, 3 얘가 2, 2, 3, 2, 3, 2 그럼 돼? 안 되지. 왜? 치역의 원소 3개라니까? 2, 2, 3 하면 안 된다니까. 뭔가 뉴페이스가 하나 있어야 돼. 뉴페이스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뉴페이스가 하나 있어야 돼. 알파.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뉴페이스냐 아니냐를 보는 거야. 이렇게. 뉴페이스는 무조건 하나 있어야 돼. 응? 알파 2, 3 가능해? 응? 알파 3, 3 가능해? 그지? 알파 2, 알파 3, 알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걸 다 카운트 할 건지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뭐지?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알파가 적어도 하나 있구나. 알파가 적어도 하나 있구나. 그지? 알파가 적어도 하나 있구나 이거잖아. 이해돼? 그럼 알파가 없는 경우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알파가 없는 경우를 빼도 되잖아. 이 말은 전체에서 알파가 없는 경우. 그럼 전체는 뭐야? 각각 알파 2, 3 중에 전체는 뭐야? 각각 알파 2, 3 중에 한 개씩 선택을 하는데 각각 한 개씩 선택을 하는데 알파가 없는 경우. 알파가 없는 경우는 뺄 거야. 이해가 돼? 아니면 이렇게 각각 카운트를 하던지 각각 다 세던지 너희들 선택이라니까 뭐를 할지는 뭐 이렇게 했다고 바보고 이렇게 하고 병신이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선택의 문제야. 왜냐면 내가 아무리 강요해도 너희가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냥 너희는 계속 어떤 방법으로 계속 풀어. 내가 A라는 방법을 알려줘도 예를 들면 얘는 작년에 확통을 했다며 작년에 내내 이렇게 풀었으면 내가 이렇게 알려줘도 얘는 이렇게 푼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고 안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맞추면 상관이 없다고. 근데 아직 너는 쇠도가지잖아.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 내가 강요하지 않는데 문제마다 이게 쉬울 때도 있고 이게 쉬울 때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강요를 안 한다니까. 근데 네가 능동적으로 둘 다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아, 이 문제는 이게 더 쉽겠는데? 아니면 이 문제는 이게 더 쉽겠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 해설에서는 이렇게 풀었어. 해설은 이렇게 풀고 있다고.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해설은 이렇게 풀었으니까 전 이렇게 풀어볼게요. 해설은 이렇게 풀고 있다고. 해설 다 있는 책이잖아. 해설은 이렇게 풀고 있다고. 요건 이해돼?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어보겠다고. 어차피 썼으니까. 저거부터 해서 마무리 지어보자 이제. 마무리 지어보자. 그러면 얘는 알파, 베타는 6이 아닌 놈이잖아. 6 아닌 놈이니까 이것들 중에 고르면 되지. 누가 6을 하나 골랐대잖아. 누가 6을 하나 골랐다니까. 누가 6을 하나 골랐어.
그러면 셋 중에 하나가 6을 고르는 거지. 4, 5, 6, F4, F5, F6 중에 누가 6을 하나 골랐다니까?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2, 3, 4, 5 중에 나머지 애들이 중 알파, 베타 선택하는 거야. 선택. 다 30, 나머지 몇 개 있어? 4개 있잖아. 4, P, 2 하면 돼. 순서대로 고르는 거니까. 만약에 F4가 6을 골랐어. 그럼 F5랑 F6은 이렇게 된 거잖아. F4가 6을 골랐대. F2도 6을 골랐고 F3도 6을 골랐대. 그러면 5, 6은 2, 3, 4, 5 중에 고르는 거잖아. 그래서 4B잖아. 4, 3, 12, 36. 됐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누가 왕따냐를 골라야지. 누가 왕따냐? 둘이 똑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럼 32 같은 편. F4랑 F5가 같은 걸 고르기로 했어. 아니면 F5랑 F6이 같은 걸 고르기로 했어. F4랑 F6이 같은 걸 고르기로 했어. 32를 했어. 그 다음에는 얘 보고 고르라고 하면 먼저 이제 우리 같은 편이야. 야, 너 뭐 고를래? 그래? 어차피 6은 못 고르네. 2, 3, 4, 5 중에. 그럼 네가 골라. 네가 2 고르면 나도 자동으로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너는 알아서 3, 4, 5 중에 고르겠지. 또 4P야. 그래서 36이야. 70. 이 경우 왼쪽 경우. 계속 올해 내내 2연승만 한다니까 이거보다 더 심화된 내용이 없어. 합동은 저거 할 때 이제 실수를 안 해야 되는 거야. 올해 내내 저거밖에 없어. 근데 저거를 초반부에 할 때 잘못하면 이제 계속 올해 내내 틀리는 거야. 계속 틀리는 거야. 노가다를 했다고 누가 비웃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그냥 노가다를 해도 되고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되고 상관없어. 어떻게 풀든 상관없다니까. 푸는 게 중요해. 시간은 남어. 학통은 시간 남는다고. 노가다 해도 돼. 그렇지?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 얘는 2를 골랐대. 그러면 둘이 누구 중에 편을 먹어야 되지? 같은 편을 골라야 되잖아. 32 편 골라야 되지? 편을 골라야 돼. 그래야 얘랑 나랑 편을 먹기로 했어. 그럼 우리는 자동으로 2야. 편 아닌 애는 쟤는 그러면 알파를 고르겠지. 2, 3이 아닌 거 중에 고르겠지. 2, 3이 아닌 거 중에 고를 거야. 근데 3 고르면 안 되나? 2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3 고르면 안 되나? 3 고르면 안 돼. 왜? 3 고르면 치역이 3개가 아니잖아. 3 고르면 안 돼. 그렇지? 32 곱하기 뭐? 3, 2 빼놓고 3, 2 빼놓고 4, 5, 6 중에 골라야지. 3. 이건 나머지. 이렇게 고르는 거지. 얘는 이건 뭐야? 알파는 이제 2, 3 말고 나머지 중에 골라야지. 31 골랐지? 그 다음에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31을 골랐지? 그 다음에 누가 편 먹을 거냐 하면 되잖아. 요거랑 똑같잖아. 누가 편 먹을지 딱 골라. 얘랑 나랑 편을 먹었어. 그럼 너는 자동으로 2잖아. 우리 편이 아니면 2잖아. 그럼 우리는 2, 3이 아닌 거 중에 고르면 되지. 이거 똑같지 않을까? 이거랑 이거 똑같겠지. 이거는 2, 3을 골랐으니까 2, 3이 아닌 거 중에 4, 5, 6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고르면 되지. 그럼 끝이지. 그러면 얘는 9, 얘는 3, 6, 18, 얘는 9, 얘가 9, 이거 9, 3 얼마야? 9, 9, 18, 27, 36, 45, 54, 57, 57에다가 2배 하면 114. 턱없이 모자란데? 봐봐. 여기가 얼마야? 여기까지 얼마라고? 54? 9에다 18, 27, 36,
36이다. 36에다가 45, 54, 57. 57? 57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 곱하기 몇 곱하기 57. 12 곱하기 57. 70, 2, 50. 600 맞나? 57, 2, 50, 684. 684, 72. 756. 그냥 노가다 나온다고. 근데 니들이 그걸 믿지 않아서 그래. 노가다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지. 해설이 이렇게 푸는 거야. 뭐 어떻게든 풀어 나와. 근데 내신이었으면 이렇게 풀 시간이 없어.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 근데 수능은 이렇게 할 시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문제 비슷비슷하다니까. 기출 문제들 보면. 내가 그래서 수원 수투할 때도 얘기하잖아.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풀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그거 할 때도 뭐라 그래서 수능이랑 평가원을 꼭 해봐라. 교육청까지 풀기 많으면 그거라도 대신 정확하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어려운 단어에서. 해보면 다 나와. 해봐야 돼 대신. 왜냐면 너무 많은 걸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이거 한 10문제 풀면 맥이 빠져. 그러니까 몇 문제만 해도 되니까 요걸 너희의 힘으로 해봐야 돼. 너희의 힘으로 하면 되는구나 라는 너희 스스로 믿음이 생겨야 풀지. 이렇게 풀어도 돼. 이렇게 할까? 그럼 이렇게도 해보자. 어차피 항의 어차피 마지막 문제잖아. 그럼 좀 쉬었다가 저거 하면 되나? 각자 이걸 하래. 각각이니까 지금 4, 5, 6이니까 3의 3승? 맞나? 그런데 3의 3승인데 알파를 먼저 골라야지. 알파를 골라야 되잖아. 알파를 골라 31 골라야지. 2, 3이 아닌 거 중에 골라야지. 알파 선택. 그 다음에 누가 알파 2, 3 각각 고르는 거니까 3의 3승. 각자. 그냥 알파 해도 되잖아. 알파가 없는 경우. 알파가 없대. 기껏 알파 골랐는데 알파가 없대. 그러면 2, 3 중에서만 고르는 거 아니야? 그럼 F4도 2, 3 중에. 그러면 알파는 골랐는데 2, 3 중에서만 고르는데. 그럼 뭐야? F4도 2개. 2의 3승. 이해되냐? 그럼 여기 하면 또 57이야. 그 다음부터 똑같잖아. 57인가? 그 다음 똑같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 연습해야 돼? 이 큰 틀을 짜는 걸 연습해야 된다니까. 머릿속에 그 설계도 짜는 걸 연습해야 된다고. 설계도 짜는 걸 연습하면 알파가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최소 원소가 3개니까 그럼 전체에서 알파 없는 걸 빼볼까? 근데 해설 이걸 되게 길게 써놨지. 그냥 한 줄인데 해설은 되게 길게 장황하게 얘기를 해놨죠. 여러분 끝이야. 27에서 8 빼면 19, 19 8, 3이니까 57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간단한데 왜 이렇게 무식하게 풀어요가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내가 아무리 이렇게 나이스한 걸 해도 너희가 이렇게 연습을 했으면 수능장에서 이렇게 푼다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어. 왜 꼭 나이스하게 안 푸냐라고 얘기해서 푸는 게 중요한 거지 나이스하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지? 멋있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푸는 게 중요한 거야. 푸는 게 중요한 거지 멋있게 풀려고 강박관념에 가지지 마.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내 풀이도 보고 해설 풀이도 보고 너희 풀이도 보고 다 비교해 보고 하라고. 지금은 아직 3월이니까. 근데 한 여름방학 정도 됐어. 그러면 이제 내가 야 이렇게 풀어라고 얘기를 못해. 이미 너희가 굳어졌어. 푸는 방식이. 그러니까 실수만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때쯤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여러 가지를 소개시켜 주겠지만 그때쯤 되면 너희가 하나를 딱 골라놔야 된다. 그게 뭐 좀 많이 걸리든 나이스하게 되든. 근데 뭐 나이스한 아이디어가 매번 그렇게 잘 떠오르는 건 아니니까 무조건 푸는 게 중요하지. 근데 100분짜리 시험이니까 시간은 여유가 있다니까. 그죠? 잠깐만 그 병소도 좀 해볼게요.
설명과 중 이해 안 되는 것 좀 물어보시고. 틀어줘?